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유독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투표 보조를 거부해 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 보조에 대한 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인데요. 75년 전 제정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따르면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인에 대해서만 투표 보조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당시 지침 개정 이유라 합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지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예, 네, 오늘 반갑습니다.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보조를 거부당한 발달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부산이었는데 어떤 일이었는지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발달장애가 있는 분들이 과거에는 투표를 할 때 필요하면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2022년에 대통령 선거 때 갑자기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혼자서 투표해야 된다라고 해서 투표소에서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예, 그랬고 이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참정권 보장 소송을 제기한 결과 2심에서 이기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1심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계속 네.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대로 이제 본인들은 했다. 그러니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그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렇게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발달장애인에게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어야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발달장애인이 눈이 안 보이거나 손이 떨리는 그런 어떤 경우에 한해서 투표 보조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예. 근데 이러한 주장은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이 뭐 눈이 안 보이거나 손이 떨리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낯설고 좁은 기표소 안에 들어갔을 때 불안하고 투표의 순서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평소에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이 옆에서 찬찬히 안내를 해주면 예.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처럼 이렇게 인지적으로 또는 심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투표 보조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안 된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계속 공직선거법대로 이제 본인들은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공직선거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고요. 예. 국제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가입하고 국회가 비준을 동의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것도 이제 그 법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법에 따르면 발달장애인도 자신의 장애에 따른 고유한 특성으로 투표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보조를 받을 수가 있고요. 투표 보조인도 자신이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서 2심 재판부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게 1심에서는 원고 청구가 기각이 됐다가 2심에서는 이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서울에서도 같은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결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대로 이 투표 보조를 거부당한 것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부산과 서울에서 거부당한 사례를 가지고 각각 소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먼저 서울에서 소송을 이겼는데요. 서울에서는 투표 보조를 제공하라는 것,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때마다 투표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그 매뉴얼대로 선거를 관리하는데요. 그 매뉴얼에 발달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아예 명시하라라는 판결이 먼저 내려졌습니다. 예, 예. 네, 그 후에 이제 넉 달 뒤에 부산에서 판결이 2심 판결이 내려진 건데요. 서울 재판보다 더 구체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관리 매뉴얼에 발달장애인이 심리 사회적 특성으로 투표가 어려울 경우에 네.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라라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원고들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판결에서 이렇게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다라는 건데 이건 좀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 공직선거법과 투표관리 매뉴얼에는 지금 투표 보조인이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하는 이인이 투표 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저희 사건에서는 이제 부산에서 투표 사무원이 처음엔 투표 보조가 안 된다고 했다가 문제가 생기니 혼자서 임의로 들어가서 투표 보조를 또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선관위 직원이 예. 스스로 공직선거법과 매뉴얼을 좀 위반한 것으로 저희는 봤어요. 그리고 재판부도 이러한 이제 과정이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았고요. 이 발달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그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아서 위자료를 인정한 것입니다. 네네. 자, 이렇게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서 발달장애인들에게 투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말씀 중간중간에 가족이나 지명하는 사람 2명까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주시면요. 네, 말씀대로 공직선거법에서는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하는 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요. 예. 가족은 1명만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가족이 아닌 사람은 2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도 예.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가족이나 활동지원사처럼 발달장애인이 평소에 보조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 발달장애인이 나는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예. 그 사람과 함께 투표 보조를 이제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소에는 원래 선관위에서 투표 보조인을 이렇게 1명씩 두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사 1명하고만 왔거나 혼자 온 발달장애인이 투표 보조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네. 선관위에서 이제 배치하고 있는 투표 보조인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투표 보조자 같은 경우에 가족 같은 경우는 1명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제 사실 그거와 관련된 소송도 예전에 있었는데요. 이제 네. 다른 예. 장애인 유형인 분이 이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판부 판단이 이제 가족은 1명이어도 특별히 문제가 없이 투표 보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가족이니까 서로 믿고 어떻게 보면은 1명이라도 투표를 하는 게 문제가 없지만 이제 가족이 아닌 사람은 혹시나 이제 그 사람이 잘못된 투표 보조를 제공할 수 있으니 최소 2명이 들어가서 서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라는 취지로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투표 보조는 좀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 예. 네, 그 투표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후보자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예. 발달장애인도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투표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몇 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하러 가면 갈 때마다 사실 좀 새롭고 특히 지방선거처럼 투표용지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후보자들이 너무 많고 정당도 너무 많으니까 사실 좀 헷갈리거든요. 예. 근데 이게 발달장애인들은 특히 더 이제 좀 헷갈리는 어려움이 있죠. 글을 아예 읽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낯선 환경이다 보니까 투표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본인이 순간적으로 뭘 지금 해야 되는지 이제 헷갈려서 도장을 그냥 여러 개 아무데나 찍어버리고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용지를 접지 않고 나와서 무효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표 보조인은 이제 발달장애인이 본인이 뽑고 싶은 후보자의 이름 옆에 이제 도장을 잘 찍고 그리고 용지를 잘 접어서 투표함에 넣을 수 있는 이 과정을 절차대로 잘 할 수 있게 그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찬찬히 옆에서 안내를 해주는 게 거기에 맞는 보조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2심에서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원고인 발달장애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 선고날 저희 다 같이 가서 들었는데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판사님께 감사하다라고 하고 밖에서 우리가 이겼다 만세 이러면서 같이 막 소리내서 외치기도 했고요. 네. 사실 이 원고분들이 재판 내내 직접 법원에 와서 출석을 하고 직접 판사님께 투표 보조인이 필요하고 내가 보조를 받아서 투표를 잘하고 싶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도 기뻐하셨고 이게 발달장애인을 일상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도 있는데요. 그 센터 직원분들도 정말 기뻐하셨고 그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준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2심 판결 이렇게 받은 건데 선관위가 그럼 상고할 가능성은 혹시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서울 재판이 먼저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이제 그때는 1심이었는데 항소를 해서 또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이번 사건도 아직 상고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판결을 좀 받아들이고 매뉴얼을 좀 빨리 고치면 좋겠고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해서 이것도 좀 국회에서 좀 조속히 논의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매뉴얼을 좀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도 이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 과정에서는 사실 장애인 단체분들도 의견을 좀 많이 이렇게 수렴을 해서 선관위가 개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예. 네, 이게 어떤 사람의 보조를 받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발달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보조를 받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고 보조를 받을지 말지도 자기결정권 행사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소송을 정말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들도 많이 함께해 주셨고 도움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원고분들, 발달장애인분들, 방청하러 와주신 분들, 도움 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모두가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단법인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였습니다.